노나지 썰전. 17년간 꾸준히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IT 서비스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헥토 이노베이션인데요.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 정말 비약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만들어갈 밝은 미래와 그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이 과거에 이룬 성공, 물론 대단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그 화려해 보이는 신사업 계획 이면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그리고 기존 사업의 잠재적인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될 겁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의 블록체인 베팅,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헥토 이노베이션이 아주 현명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 뭐랄까 이른바 캐시카우에서 나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인 블록체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 판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이 회사가 지난 17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자산을 봐야 합니다. 설립 후에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이 사업을 키워왔다는 건 특히 금융과 인증이 얽힌 분야에서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경쟁력이죠. 과거에 보안, 인증 서비스에서 출발해서 생활정보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경험도 빼놓을 수 없고요. 실제로 올해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생활정보 서비스 매출이 기존 핵심 사업을 넘어섰어요. 이건 시장 변화에 얼마나 기민하게 적응하고 변신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전혀 다른 분야인 예를 들어 B2C 플랫폼이나 블록체인에서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그 실행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B2C 플랫폼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발로소득 앱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리브랜딩이 계속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단순히 일정에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장에 내놓는 그 실행 능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그건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저는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투자가 그 모든 우려를 상쇄할 만한, 뭐랄까, 결정적인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블록체인 지갑 기술 기업인 월랩원의 지분 47%를 92억 원에 인수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회사를 하나 사들인 게 아니에요. 웹3라는 새로운 경제 영토의 톨게이트를 선점한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가 이 길을 지나가야 한다면 그 통행료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겠죠. 웹3 시대의 은행 계좌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내부 기술로 확보한 겁니다. 톨게이트라는 비유는 아주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그 톨게이트를 지나는 자동차가 아직 거의 없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블록체인 사업의 성공은 디지털 자산 법제와 같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너무 크게 의존합니다.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또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열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면 그 92억 원이라는 투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미래를 선점한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해서 기회비용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우려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서클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서클이 어떤 회사인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발행하는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런 회사가 헥토 이노베이션과 자회사인 헥토 파이낸셜을 동시에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건 이들의 기술력이 그냥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표준이라는 걸 공인해준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용 협력이 아니에요. 지갑 기술과 결제 기술 양쪽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죠. 파트너십이라는 상징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헥토 이노베이션은 이 분야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가치 11조 원의 글로벌 경쟁사 파이버블로그의 시장 점유율 10%를 흡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단순히 해외 경쟁사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1조 원 가치의 기업이 수년간 구축해놓은 네트워크와 고객 기반, 그리고 그 신뢰를 빼앗아 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파트너십이라는 성과에 취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파이버 블록과의 경쟁,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웹3 시대의 지갑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서요,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헥토 이노베이션이 17년간 보안과 인증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원래 돈의 기술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미 국내 주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과 다수의 NFT 기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레퍼런스를 쌓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시장의 테스트 수요를 흡수하면서 내년에도 관련 매출은 꾸준히 발생할 거고요. 바로 그 테스트 수요라는 표현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의 수요가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가 아닌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 아닐까요? 테스트만 하다가 시장이 안 열리면 그만인 거니까요. 웹3 시대가 올 거라는 큰 방향성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속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서클 파트너십이 기술력의 공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졌습니까? 단순한 언론 홍보용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 덕분에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다른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 인정한 기술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해외 고객사를 설득하는 시간과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규제가 마련되고 시장이 열리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의 불확실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존 사업의 견고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 헬스케어 사업을 보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죠. 예, 헬스케어 사업 말씀이시죠? 하지만 그 부분이야말로 제가 가진 또 다른 우려 지점입니다. 헬스케어 사업 매출의 80%가 드시모네라는 단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에 쏠려 있습니다. 이건 마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 종목에 몰빵한 것과 같아요. 그 종목이 잘 나갈 땐 좋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강력한 경쟁 제품이 나오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을 안고 가는 거죠.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헥토 이노베이션도 그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시모네의 성공을 발판 삼아 아주 영리하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올리 추럴이라는 이너 뷰티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H&B 스토어 대표 주자인 올리브영에 입점시키면서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일 제품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다음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변시가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꽉 막혀있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에 드디어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역시 아직은 계획일 뿐 현실화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하겠다는 회사가 지금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죠. 저는 오히려 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국이나 두바이 전시회에 참여한 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국 시장에서의 5년 공급 계약권은 계속 매출 발생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업이든 기존 사업의 확장이든 여러 가지를 벌이고는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타진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경우 헥토 이노베이션은 다른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핀테크 자회사인 헥토 파이낸셜이 가진 독보적인 결제 인프라입니다. 진료와 처방, 그리고 결제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단순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넘어서 진정한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글쎄요, 그 기반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겠죠.
B2C 플랫폼인 발로소득의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 시장에 확실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B2B 사업에서 쌓은 역량과 B2C 플랫폼을 성공시키는 역량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결국 주주들의 신뢰와 지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늦춰지면 주주들의 인내심도 바닥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주주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헥토이노레이션의 주주하는 정책이 단순히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매년 발행 주식 총수의 1%를 소각하고 배당 성향을 장기적으로 25%까지 높이겠다는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약속을 하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안정적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면서 동시에 월렛원 인수와 같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할 만한 매력적인 내부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이익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보다는 더 공격적인 R&D나 M&A에 쏟아붓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거든요. 92억 원이나 들여 인수한 월렛원의 성공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신사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헥토이노베이션은 지난 17년간 쌓아올린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서 웹3와 헬스케어라는 미래 먹거리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새로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실행력, 서클 파트너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 그리고 주주와의 약속까지 철저히 지키는 신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헥토이노베이션의 미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헥토이노베이션 앞에는 블록체인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발로소득 같은 신규 B2C 플랫폼의 성공 여부, 그리고 두시모네에 대한 핵심 사업의 높은 의존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원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는 막연한 기대를 거두고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